반갑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문기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건강보조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적응력과 관련된 쇼츠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원래 이 계단 내려가는 것도 좀 버거웠었는데 지금은 마라톤 10km까지 좀 출전을 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관절에 부담이 가는 건 체중이라서 체중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뭐 요거까지 되게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뭐 찜질 받고 뭐 수정적인 치료하는 거 일시적으로 통증을 좀 줄여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더라. 뭐 요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건강보조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쭉 써주셨어요. 그래서 콘드로이친이랑 뭐 칼슘, 비타민 D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강보조제에 관련해서 좀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보조제를 먹었더니 뭔가 좀 관절이나 이런 게 좋아지고 통증도 좀 줄어들고 좀 덜 피곤하더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어, 이거 약간 효과도 없고 전부 다 플라시보 효과인 것 같고 다 마케팅이고 상술인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분의 의도는 뭐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보다는 내가 이랬더니 요런 거 좀 했더니 좀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다, 좀 건강해졌다. 혹시 불편함이나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좋은 마음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달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하버드 의대의 소비자 건강 교육 부서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요, 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제품이라든지 뭐 보조제라든지 이런 걸 좀 홍보하고 그걸 잘 팔리게끔 마케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과학적 근거들을 갖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사이트이거든요. 근데 요 제목이 약간 이렇습니다. 낭비하지 마라. 시간이랑 돈을 건강보조제에다가. 건강보조제에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 안에 좀 한번 볼게요. 보니까 하버드 의대의 어떤 박사는요, 일부 사람들은 특정 비타민이나 보충제가 결핍을 보완하는데 필요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만으로 필수 비타민이랑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분명히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타민이랑 보충제가 좀 필요하신 일부의 이런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뭐 이런 걸 챙겨 먹기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좀 잘 섭취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건강보조제 시장이 좀 이렇게 커지고 일반인들이 건강보조제를 진짜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고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랑 이 규정의 허점 때문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FDA는 건강보조식품을 식품의 하위 범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의약품처럼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의약품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려면 여러 임상 시험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작용과 그다음에 섭취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건강보조식품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도 의약품처럼 이렇게 있지도 않고 그만큼 이런 부작용도 좀 적은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라벨에는 질병 위험 감소 같은 이런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잘 이용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좀 도움이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의사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크게 부작용이나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부는 멀티비타민을 포함한 다른 이런 보충제, 뭐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사실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뭐 무조건 필요하다, 무조건 불필요하다, 이건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좀 거기에 맞게끔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더 비타민 D, 그다음 칼슘,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맞는 이런 논문들을 좀 디테일하게 제가 뽑아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임상 가이드라인인데 비타민 D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게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그 구루병이라든지 호흡기 감염 위험의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사망률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권장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도 어, 이런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뭐 태아나 뭐 이런 갓난 아기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당뇨 환자에게 당뇨 전 환자나 아니면은 고위험의 요소가 있는 분들에게 이제 당뇨병 진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임상적인 시험 근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75세 미만 건강한 성인들에게는 질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원래 섭취해야 되는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이런 보충은 사실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그러면 이 비타민 D를 그냥 막연하게 비타민 D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건강 보조 식품을 좀 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건강 보조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도 괜찮냐라는 내용을 제가 좀 서칭을 해보니까 이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자연 식품이 좀 적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화 식품이라든지 좀 건강 보조제, 보충제 이런 것들로 병행해서 보충을 하는 것도 권장한다, 괜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데요. 자, 요거는 코크란 리뷰라는 단체에서 제가 근거를 좀 뽑아왔어요. 네, 이 코크란 리뷰라는 게 뭐냐면요. 이 세계 의학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 중 하나로 인정하는 단체이고요. 실제로 세계 보건기구, 미국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코크란 리뷰를 근거 자료로 좀 자주 인용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뭘 알아봤냐면 건강한 완경기 전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뼈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칼슘이랑 이 비타민 D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이 근거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칼슘,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 따로 섭취했을 때 그리고 뭐 병행해서 섭취했을 때 모두 이 건강한 완경기 전의 여성의 고관절, 척추를 포함한 모든 부위에서 골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절 예방에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유익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건강한 사람들 굳이 뭐 섭취할 필요 있나? 라는 내용의 부분이 있었죠. 그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제가 포크란 리뷰로 좀 가져왔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비타민 D 그리고 칼슘을 병행 섭취했을 때 이제 그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주제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보면 이 비타민 D를 단독적으로 섭취했을 때는 골절 예방에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타민 D와 칼슘을 이렇게 병행해서 섭취를 했을 때는 골절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게 10개의 논문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총 한 5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좀 조사를, 통계를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5% 정도까지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이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5%라는 수치가 조금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는 5%라는 통계 수치 때문에 이게 무슨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판단을 조금 이렇게 잘 보시고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작용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칼슘 혈증이라든지 위장 증상, 뭐 신장 질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은 만큼 이 부작용에 대한 수치도 좀 적거든요. 뭐 위장 증상 4%,
뭐 5%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아요. 16%. 그래서 무작정 무지성으로 뭐 보충제, 건강보조제 누가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사 드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요. 뭐 신장결석, 신장질환, 고칼슘 혈증, 뭐 위장질환, 심장질환 이런 위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 전에 의사나 아니면 이런 의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콘드로이친에 대한 내용인데요. 콘드로이친이랑 골관절염, 요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주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콘드로이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 연구 방법이요. 효과가 있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 방법이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든지 이 질이 낮은 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들을 좀 종합해봤더니 고품질 연구를 종합해봤더니 통증이라든지 신체 기능 개선에 효과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댓글에서 골다공증 얘기를 하셨는데 콘드로이친이랑 골다공증과 관련된 이런 연구들은 사실 좀 연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연구는 꽤 많은데 인간으로 대상으로 한 이 연구들은 좀 연구가 좀 부족해서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라고 좀 확신을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좀 추가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조금 더 집중해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 콘드로이친을 복용한 그룹과 그다음에 콘드로이친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진짜 효과가 없는 플라시보 약을 이렇게 준 그룹과 이 통증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6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된 연구에서 콘드로이친이 이 플라시보 약보다 통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지는 불확실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지 않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이 연구는 뭐냐면 고관절과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효과적이냐 뭐 이런 거를 좀 정리한 논문인데 이 논문은 단순히 한두 가지 논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질 좋은 연구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종합 결론을 내놓은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과 골관절염에 굉장히 공신력 있고 신뢰 있는 단체 요 네 가지의 나온 결론을 정리해 놓은 표거든요. 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 요게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한국어로 좀 해석한 버전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 그래서 초록색은요, 굉장히 권장한다. 이거 좀 효과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노란색은 조건부로 권장한다. 때때로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분홍색은 조건부로 권장하지 않는다. 조금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강력하게 이거 권장하지 않는다. 진짜 효과 없거나 아니면 좀 별로다, 부작용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이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잘 모른다 또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이 글루코사민이랑 콘드로이친 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빨간색,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거의 강하게 권장하지 않는다든지 조건부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효과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아까 이제 댓글에서 본 것처럼 이 체중 감량하는 거,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에게 체중 감량이 권장된다. 요거는 초록색이 굉장히 많아요. 노란색도 있고.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서비스로 좀 알려드리면 명확하게 이 치료를 하면서 중재를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 중재 이런 것들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지 교육하는 거 그리고 이 질환에 대해서 그 환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떤 치료나 중재를 가져가야 될지 스스로 이렇게 좀 선택하게 하는 거 뭐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어, 효과가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체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하는 운동, 그다음에 이 신경근 운동은 이게 약간 밸런스 운동이라든지 또 근육을 좀 조절하는 이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등척성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런 운동들을 다 이렇게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신체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는 굉장히 권장되는 사항이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글루코사민 이런 애들은 조금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리뷰를 좀 했고요. 마무리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마지막으로 설명한 이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에는 콘드로이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는 연구들은요, 대부분 조금 질이 낮은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 먹기가 조금 그럴 수 있다. 좀 돈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특정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좀 노인이라든지 뭐 임산부, 그다음에 뭐 청소년, 소아 뭐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긍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권장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굳이 이걸 사 먹기보다는 이제 식단 안에 과일이라든지 뭐 채소를 좀 넉넉하게 넣는 충분하게 섭취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골절의 예방에 약간의 효과가 있다. 아까 5% 말씀드렸죠. 5%.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무지성으로 누가 좋다더라, 뭐 누가 뭐 이거 먹었더니 좀 이렇게 통증이 없어졌다더라, 건강해졌더라, 요 말을 믿고 사서 드시지 마시고요. 일부 사람들, 특히 이 신장결석, 신장질환, 뭐 고칼슘 혈증, 위장질환이 있다든지 심장질환 이런 위험이 있으신 분들, 가족분의 가족 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어, 의료 전문가나 의사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요까지고 어, 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이고요. 뭐 특정 뭐 회사나 뭐 특정 보충제를 이렇게 만드는 단체를 좀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거고 이 과학적 근거는 사실 몇 년 뒤에 다시 또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마시고요. 조금 참고하시고 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